중국 사람들한테 마음속 갖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용의 자손이다. 용의 자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용의 기원지. 이로서의 홍산 문화가 중국 그 역사 연구 또 고고학 연구에서의 큰 이정표가 된 거죠. 그게 중화민족주의를 만들어가는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시자형 목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는 지금 예. 그 생각해 봅니다. 홍산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흥융화 문화 연구가 되고 조보금 문화 연구가 되고 또 화가자 마청 문화 연구가 깊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홍산 문화라는 그 문화가 중국 내에서 조그만 문화로 이어진 게 그 연구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 그 관심 갖고 보는 것이 홍산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고고학계도 그 이전과 달라지게 그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홍산 문화 그 시기에 사회는 어땠을까?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홍산 문화의 그 인골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지난 시간에는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인류 문명사의 보고인 이 홍산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의 복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홍산 문화의 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그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홍산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홍산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연대와 범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6,7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5,000년 정도의 붕괴되는 그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 그 분포 범위로 보면은 내몽고 동남부 지역하고 연영성 서부 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주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기가 매우 발달되는 문화이면 또 돌을 주로 사용했던 그런 문화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그 홍산 문화라는 게 문화도 하나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거주했던 그런 흔적,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홍산 문화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게 온돌도 거기서 발견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온돌, 뭐 아궁이,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홍산 문화의 어떤 그 유적 특징,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홍산 문화 시기에 보면은 특히 홍산 문화 후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00년에서 5,000년 그 사이의 유적을 보면은 한 유적의 규모가 몇몇 평짜리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 심지어는 여의도 많은 유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한 지역에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거주를 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근데 그 집단으로 거주한 흔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예. 질서정연해가지고 그 질서정연함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당시 사회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매우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유적들의 집자리 같은 경우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층차가 있죠. 층차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시대 유적이랑은 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진짜 온돌 유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유사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 아궁인데 예. 집안에 이제 그 돌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궁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궁이요? 아궁이를 만드는 건데 돌을 사용해서 아궁이를 만들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는 게 계속해서 그 붕괴되거나 그런 걸 막을 수도 있고, 묘하게 또 돌을 사용해서 그 아궁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흙으로 하는 것보다 그 보온이 오래 갑니다. 그게 돌이 예. 가열돼 있어서. 그래서 그 온돌 개념이랑은 좀 다르고 예, 이제 예. 그 부엌을 그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예.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신분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위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나요? 그리고 또 그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뭐 무덤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도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그 다음에 어떤 신분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은 어떻습니까? 많이 발견되죠. 예. 많이 발견되는데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적지였던 크기라든지 또 그 안에서도 그 집자리 같은 거에서 뭐 큰 집, 작은 집으로 나눠지는데 그 큰 유적지, 그리고 큰 유적지의 큰 집, 작은 집은 분명히 사회의 그 층차를 얘기를 해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인데 그런 것들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홍산문화 분포 지역에서 거의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확인이 되는데 그 확인되는 것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 그 내문고 적봉의 오한기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그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이게 유적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넓은 지역들이 그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지역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회 층차는 분명히 이제 드러나고 또 무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회 층차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데 그 무덤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무덤에서 그 껴묻힌 유물들을 볼 때 홍산문화 시기에는 분명하게 사회 층차가 굉장히 엄밀하게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한다는 건 사회가 이제 막 분화되고 계속 이제 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그 신분 질서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는 그 사회가 상당히 그 조금 고도로 발전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겠네요. 당시 기준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할 때 사회 층차가 일어나면은 그 사회 그 어떤 그 고도로다가 뭐 발전된 사회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람 10명만 보여도 사회 예. 층차는 나타납니다. 예. 그 10명만 보여도 거기서 이제 그 힘센 놈, 힘 약한 놈이 나눠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층차는 나타나는 건데 홍산문화 이전의 조보고 문화라든지 흥룡화 문화 단계에 비교를 해 보면은 홍산문화 후기에 들어서는 확실하게 사회 계층분화는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어떤 형태로 나눠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서너 단계는 나눠지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서너 단계는 확실히 그 나눠지는 건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 단계에서 이것이 어떤 권력형 그 집단 사회가 그 출현을 해서 움직였나 아니면은 그 권력형 사회가 아니라 어떤 그 부의 그 다소간의 어떤 그 층차인지 그건 확실히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제 추측으로 볼 때는 권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특히 그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피라미드 같은 무덤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 15m 정도 되는 그런 그 피라미드 형태라든지 그 밑변 같은 경우는 그건 한 그 전체 둘레가 보면 200m 정도 되는 그런 그 무덤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그거는 권력형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건 만들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만들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권력이라는 것이 언제 탄생됐느냐 그 문제를 이렇게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적어도 홍산문화 후기에는 권력형 사회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무리 이제 권력형 사회다 뭐 하면 뭐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할 수도 있는데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하고 또 유사하게 우리가 고대 이 공동체 형성을 또 이야기할 때 이게 그 종교 공동체를 또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아까 권력처럼 종교라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근대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연결시킬 때는 조금 이게 어폐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믿음 공동체 뭔가 믿고 뭔가 신앙하고 이런 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권력을 통해서 분화된 사회라면 우리가 흔히 그 홍산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런 흔적으로 제단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제단의 특징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하나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예. 그 고대인들이 집단을 형성을 하는 거는 혈연적인 그 집단 형성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집단 형성이 가장 큽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보면은 가장 큰 집단들은 종교 집단입니다. 국가라는 거는 계약 관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저 나라에 포함돼서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가는 거지. 그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그 나라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닌 정신적인 집단은 거의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종교적인 집단. 종교적인 집단이 되기 때문에 고대에도 집단을 이뤘다는 것은 거의 어떠한 그 사상, 그 종교였던 그런 하나의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신적 구조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정신적 구조가 작동이 되는 그 시스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현재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고대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은 자기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절대자와의 소통 관계거든요. 절대자와의 소통 관계인데 그 절대자의 소통 관계를 그 얘기를 할 때 절대자라는 거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지금 얘기하면 하늘, 뭐 하느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 절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 어떤 또 특별 지역, 이게 지금 이제 제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제단이라는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실질적으로다가 홍산 문화에서 제단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거는 우화량 1지점 그리고 동산치 유적 요 정도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그 우화령 그 유적 1호 지점이라든지 동산치 유적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거기는 일단 남북 방향이 정확히 맞아요. 일단 동서남북 방향을 맞춰가지고 어떤 그 특수한 그 지역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특수한 지역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그 하늘에서 소통을 하든 아니면 땅과 소통을 하든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발견되는 유물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신과의 소통이다 해가지고 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많은 홍산 문화 유적들이 확인되고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홍산 문화에서 그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적은 두 가지가 두 유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유적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화량 유적 같은 경우는 제1호 여신상이 출토됐던 그 유적 그 뒤로는 한 10,000평 이상 되는 넓은 공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 돌담 있죠. 돌담으로 쫙 둘러가지고 지금 돌담이 다 무너졌는데 돌담이 쫙 둘러져 있는 그런 넓은 공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어떻게 그 뭐 제천을 했는지 또 땅에다 제사 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넓은 지역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명히 무슨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제단의 우리가 모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게
천원지방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재단의 어떤 형태를 보고 뭐 동서남북도 있겠지만은 방향이냐 네모나냐 둥그렇게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산 문화의 어떤 그 재단들은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어쩌면 무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무덤 같은 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무덤을 재단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 어떤 하나의 무덤으로 볼 건지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천재를 올렸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재단에서 이게 제사유적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 동의는 하고 있나요?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재단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보입니까? 재단은 거의 다 인정을 하는데 예. 우리는 그 재단을 만들면은 그 제사만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라는 것이 어떤 그 엄숙한 형태로 뭐 절을 하거나 뭐 그 주문을 외우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축제 형태로 지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어떤 축제장으로 사람들이 모임의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이제 그 재단이 꼭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축제장으로 사용된 그 제사의 그렇게 이제- 형태가 예. 제사의 형태가 우리는 항상 엄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고대는- 지내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그래서 제사를 우리가 조금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은 네. 그러면은 그 홍산문화 재단도 그 다른 문화 고대 문화 재단도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제사는 엄숙해야 된다는 게 이게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종교 사회학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은 제사는 축제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고대의 제사는 하나의 그 축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도 보면은 어떤 고대의 어떤 천재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가무셰신이 행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게 축제의 장이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우아량 그 일지점 유적지를 보면 그 넓은 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서로 춤추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숭배의 대상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춤추고 노래해가지고 그 숭배의 대상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단과 제가 생각하는 재단은 좀 다릅니다. 예. 예. 그럼 이 그 재단에서 천문 관측의 무대로 보는 그런 그 일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거는 고대에는. 그 재단이라고 만드는 그 지역은 가장 의미가 있는 데다 만들거든요. 의미가 있는 데다 만드는데 고대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특히 한민족들, 북방민족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기후거든요. 날씨, 바람이 언제 부는지 이거를 그 측정을 해내려고 그러면 결국 천문을 관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천문을 관측해서 알아내는 건데 그 천문을 알 수 있는 지역에다 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천문을 딱 보고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언을 해가면서 제사를 지내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더 그 참여도가 높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재단이라는 거하고 그 천문을 관측하는 거는 같이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천문 관측이라는 게 당시에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사회의 어떤 그 권력 구조하고도 이제 연결돼서 아니면 아까 뭐 신앙 공동체라든가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하고도 뭐 연결될 수 있을 것도 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하나가 뭐냐면 강화도 참성단이거든요. 예. 강화도 참성단 분명히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재단이 맞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서울에서 천문을 관측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으로 보정하는 데가 강화도 참성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문 관측과 재단은
거의 같이 연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홍산 문화가 분포했던 그 지역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예. 그 여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이. 예. 여자들이 가장 무서운 나라 중에 추위거든요. 추위인데 홍산 문화 그 지역은 날씨 변화가 9월만 넘어가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유적은 신성구역이었어요. 그 우아래 유적 범위 내에서는 주거 유적은 거의 안 나옵니다. 주거 유적은 거의 안 나고 무덤 유적과 계단 유적 이들을 주로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묘한 그 지역입니다. 고고학자가 그 당시 사회를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들어오고 정치학자가 들어오고 기후학자가 들어오고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시대를 갖다 입체화를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학문의 그 사회의 그 고대 사회 입체화 이게 유구학 고고학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은 홍산 문화의 참 그 면모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